안녕하세요. 저는 기리고에서 형욱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효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비밀은 바로 소원을 이뤄주는 앱이지. 길이고? 응, 맞아. 네 사주랑 이름부터 종이에 써야 돼. 평소에 지하철 타거나 카페에서 책 읽고 대본 같은 거 분석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막 알아보시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왕십리 쪽에서 이제 카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바나나 우유를 막 주시면서 진짜 팬이다, 잘 봤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가시려고 하길래 제가 사진 찍어요 해서 제가 사진 찍어 그때 실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걔가 얘야? 이러면서 막 엄청 신기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역대 이미지도 형욱이랑 좀 많이 다르니까 얘가 걔야? 근데 걔가 또 얘야? 이런 식으로 한 다리 거쳐 한 다리를 이렇게 건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처음 말하는 건데 제가 그 전에 몸무게가 사실 58kg였어요. 되게 마른 뼈말라 체형이었는데 24kg를 찌웠었습니다. 82kg까지 찌웠다가 다시 한 16kg 정도를 다시 뺐죠. 찌울 때는 진짜 토하기 직전까지 계속 먹었어요. 로제 엽떡, 그게 제일 살이 많이 쪄요. 한 통을 일단 다 먹어요. 이쯤이면은 배가 터질 것 같다, 진짜 토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딱 멈춰요. 절대 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점점 위를 늘렸던 것 같아요. 요즘 뭐 힘든 일이 있냐 아니면 요즘 맛있는 게 참 많았나 보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바로 제가 이제 작품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우선 감독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도 있고, 살을 완전히 안타까워 보일 정도로 뺄래? 아니면 살을 완전히 포동포동하게 찌울래? 라고 물어보셨는데 찌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찌워보겠다, 몇 킬로 정도면 될까요? 하고 한 10킬로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20킬로 이상은 찌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네, 지금 있어요, 핸드폰에. 근데 들어가면 소리가 진짜 실제로 나요. 소리도 진짜 이거 권시원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그 귀신 이름이 권시원이거든요. 처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작가님이 정말 많이 해주시고, 너의 죽음이 초반이 제일 중요하다, 죽는 장면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셨어요. 실제로 여기 실리콘을 덧대가지고 그걸 살짝 갈라놓고 모형 칼을, 소품용 칼을 들고 여기 이렇게 그으면 그거에 맞게 피호스로 이렇게 뿌려지거든요. 근데 이걸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 거울을 보고 할 순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집중하고 있으려니 좀 연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감독님이 되게 많이 그 장면을 신경 써주셨어요. 그게 이 안무가님이 따로 계셨어요. 전영 안무가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어디에 힘을 줘야 그렇게 보인다 라는 부분을 좀 많이 설명해 주셔서 안무처럼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작 전문가분도 계시고, 현장에 또 이렇게 제가 그때 살이 좀 쪄 있으니까 관절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이게 살짝씩 뭔가 담이 걸리거나 하면은 현장에 메딕 분들도 계셔가지고 안마해 주시고, 네, 진짜 철저히 준비된 현장이었어요. 제가 귀신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던 건데, 사실 그 자리에서도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까먹었었는데, 저희가 학교 촬영이 홍성여고라는 그 폐교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거기가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이 본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신관 건물이 하나 있고 체육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3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운동장이 있고 조회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본관에서 촬영을 하다가 그 저주공간 씬을 촬영하면서 본관에서 너무 기가 빨리고 힘들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나왔어요. 조회대에 딱 있는데 저 혼자 이제 씬이 없는 장면에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 신관 쪽을 바라봤는데 한쪽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층쯤에 불이 딱 한 반에만 켜져 있는데 왜 켜져 있지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근데 저기는 불이 켜질 수가 없는 곳인데? 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커튼이 쫙 쳐지면서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온몸에 쫙 돋아가지고 지금 말하면서도 살짝 소름이 돋는데, 그래서 너무 놀래서 후다닥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혼자 방금 내가 본 게 맞나? 뭐지? 하면서 혼자 생각하다가 촬영 들어가고, 그때 촬영하면서도 소름이 살짝 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배우들끼리의 단톡방이 그 서린고 친구들이거든요. 저희가 서린고 5인방이 제일 친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친해져서 단체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막 사진도 공유하고, 건우 역할 맡았던 백선호 형은 저랑 1살 차이예요. 03년생인데 좀 제일 돈독했던 것 같아요, 선호 형이랑. 네, 그 얼굴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화 사도였어요. 내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노라. 비켜라. 그때는 연기를 되게 못했는데 이미지가 너무 닮았다고 이준익 감독님께서 되게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저를 오디션장에서 막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엄청 신나하셨어요. 하다가 아, 이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레슨도 받고, 그 사도라는 작품이 저를 처음으로 되게 많이 알려준 작품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연기를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되게 많이 캐스팅 제의도 오셨고, 그러다가 이제 검은 사제들도 만나고 가려진 시간이라는 작품도 만나고, 그때 가려진 시간을 같이 찍었던 엄태화 감독님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찍으면서 또 불러주신 거예요. 딜레마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주변에서 되게 많이 잡아주시고, 물론 너무 감사한 이미지고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한 건 정말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죽기 직전까지 계속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80살 이상 살게 해주세요. 지금 내일 죽으면 안 됩니다. 연기적인 변신을 계속 할 거고요. 이런 착한 이미지로도 나왔다가 갑자기 막 악역으로도 나왔다가 어떤 사이코패틱한 느낌도 나왔다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감사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를 그렇게 비춰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고마워하면서 살라고 하셔서 그거는 절대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왕성히 활동할 테니 앞으로도 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